증시가 계속해서 비교적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가운데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갖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죠?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화증권의 최광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정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시장에는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래도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먼저 시장, 본격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전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업종이 실적이 악화되고 또한 기존 주택 거래 실적이 2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불안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한 기대했던 유럽 정상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났다는 판단이 앞서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하락이 조정 국면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는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세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수 밴드 같은 경우에는 1910에서 1980포인트로 오히려 상방향 여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후에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큰 소득 없이 끝났다라는 평가가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고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없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유로존의 어떤 이슈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유럽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기대치에 그대로 부합하는 모습이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은행 감독권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또한 재정통합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을 실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장에서 실망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이 전과 같이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이에 더해가지고 스페인 구제금융을 기대했었는데 스페인 구제금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상회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과 프랑스 같이 의견차가 큰 국가들이 은행 감독권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는 점과, 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신청했다는 성장 중심의 정책에 독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했다는 점에서 독일이 한 발자국 물러서면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오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 유럽 연합 자체가 한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긴축과 성장 양쪽 측면에서 대립되는 국가들이 이런 구체적인 세부안을 바로 내놓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단은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유로존 문제는 해결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잡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반응보다는 합리적인 방어벽 수준, 그리고 유로 전체적인 기조의 변화에 주목할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한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과연 방화벽 규모가 적절한가의 문제를 논의할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방화벽 규모가 스페인 구제금융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다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제 규모도 다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 다른 한두 개의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유럽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공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빠른 기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이 어느 정도 선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많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지금의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유럽 문제로 불거진 수요 위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국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수요 측면에서 성장세 둔화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기대 요인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3분기 GDP가 7.4%로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출이나 투자, 소매 판매가 모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자바오 역시 4분기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서 3분기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4분기에 중국의 유동성 공급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투자 부양책 역시 4분기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경제 지표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미국 경기 회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 감소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연말 소비 시즌과 겹쳐지면서 소비 모멘텀 역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증시 상승세를 보면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게 아니다 얘기를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나 이런 신흥 이머징 국가들의 글로벌 GDP를 다 합쳐본다면은 중국이나 일본의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상승세는 굉장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저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보는 경기는 확실히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적, 경제적 이슈가 엇갈려서 해석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대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서서히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이 아니더라도 주가는 기대감에 반영해서 선반영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점진적인 주식 비중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주 바닥 확인 이후에 재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1920에서부터 2000선까지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서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또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로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시장 상황이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지표 역시 엇갈린 해석이 혼재되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역시 존재하지만 연말까지 증시에 있어서 11월 초 미국과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로존 문제는 시장에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은 과도한 우려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글로벌 경기 바닥 및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업종에 있어서는 여전히 연말 소비 모멘텀에 기인한 IT 업종의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 업종 및 글로벌 경기 회복을 기대한 기기의 업종에 대한 관심도 유효해 보이고 또 아직 각국 정부의 R&D 투자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R&D 투자에 기인한 신기술 관련 업종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직까지 R&D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테마주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이나 재무제표 건전성을 판단한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최광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